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학평 세계사 해설의 박세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3월 학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학평이었죠. 자, 그래서 총평 때 역시 저도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학년 수준까지는 역시 절대 어렵지 않다. 기분 좋게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건 단언컨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엊그제 이제 3학년 본 수능이 있었죠. 수능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확실히 어렵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계속 문제를 풀면서 뭔가 수능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은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중국사 몇 문제, 서양사 몇 문제 이렇게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모의고사에서 세계사를 계속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능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비중은 10문제 이상 항상 서양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중국사,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을 일본사나 인도사나 서아시아사나 이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각국사라고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항상 서양사가 가장 크고 10문제 또는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문제 안에서 중국사와 각국사가 나눠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을 편정해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편식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11월까지 우리가 모든 학평을 치렀습니다. 11월 학평 세계사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온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온 당신, 3월 달에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계사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그 친구들이 어쨌든 여러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마지막 시험까지도 세계사를 선택을 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자, 나중에 3학년이 되었을 때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 이 세계사를 선택을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학평을 보면서 어떤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본 수능 문항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문항들이 있었다. 예컨대 쌤은 지금 그냥 대표적인 6개만 이렇게 선정을 해놨고요. 이 외에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좁혀서 보수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인데, 3번 문항, 여러분 오늘 보신 시험에 3번 문항을 보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수도 크테시폰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자,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본 고등학교 3학년 본 수능 시험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만만치 않은 문항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답 선지까지도 싱크로율이 맞아 떨어졌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4월이 아니라 이제 4번 문항 때 프랑스의 2월 혁명이 나왔는데, 역시 3학년 본 수능에서도 그 7월 혁명으로부터 2월 혁명까지의 기간을 물어보는 이제 문제인데, 굉장히 그 자료나 그 구성이 촘촘하게 이제 어려운 문항처럼 보이게 기획이 된 문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2학년에서 7월 2월 혁명을 그냥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 정답 선지도 결은 같은 흐름에서, 수능과 같은 흐름의 내용에서 정답 선지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사의 당나라 문제, 안사이난이 주제로 나온 것 똑같이 수능 문제에 있었고요. 알렉산드로스 문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소스 전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수능이든 학평이든. 자, 그 다음 10번 문제에서 2차 세계대전인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은 언제나 메이저 주제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항에서 이것도 굉장히 절묘해요. 영국과 에스파냐의 이 전쟁입니다. 영국으로는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인데 그 시기에 그들의 전쟁, 요것이 학평에도
그 다음에 이미 본 수능에서도 나왔다.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살펴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겹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세계사는 내용이 바뀌질 않잖아요. 해가 지나도 세계의 그 역사,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그 역사적 팩트들은 오랜 기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나오고 같은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도움을 드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려본다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 총평에서는 이겁니다. 세계사를 수능으로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가장 큰 고비가 뭘까라고 했을 때 뭐가 어렵냐면요, 이겁니다. 수능 세계사를 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요,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돌려보는 거. 어떤 특정 교재가 있다면 그거 한 권을 다 읽는 거, 내지는 특정 인터넷 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한번 해보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사탐 과목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11월 학평까지 왔고 시험 범위는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출제가 됐죠. 냉전 내용 조금 빼놓고 다 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다면 가장 어려운 거를 이미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세계사를 한 바퀴 돌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시험까지 치렀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연습까지도 해본 셈이죠.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수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개념을 한 번 더 돌릴 때 그 한 번 돌리는 게 복습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개념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냥 그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더 어렵게 다른 커리큘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 세계사는 개념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자, 총평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좀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총평을 이걸로 마치고, 자, 본 해설 강의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기 위한 해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 해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